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하시고요. 네, 이번에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합니다. 메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이제는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2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검색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699-4372라고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인데요. 매주마다 이렇게 차트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은 전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집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오늘도 마찬가지 또 이제 매집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저희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을 가지고 복귀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뭐 보시면서 같이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제가 왜 이 종목군을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통해서 또 다른 관련된 어떤 이제 이와 비슷한 어떤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대응을 한번 하는 쪽으로 이제 하는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전에 이제 이번 주에 저희 방에 제가 이제 저희 방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이 뭐냐? 자, 이제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해당 종목에 대한 부분, 자,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이제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지금 일봉 차트예요. 네, 일봉 차트인데, 제가 주가는 이제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주가라는 게 이제 역배열이 있으면은 정배열이 있고 정배열이 있으면은 다시 이제 역배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상승 흐름이 있으면은 그죠? 상승 추세가 이제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네, 끝이 나고 그리고 다시 조정의 시기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정의 시기가 오고 난 뒤에는 다시 그런 조정의 시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시기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다시 오름이 있고 자, 이러한 어떤 그런 파동을 만들어가는 게 주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흘러가는 그런 원리예요. 자,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이 종목의 저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목들의 저점, 그런 저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딱 지금 이 가격대가 3,000원대가 저점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탁 집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나 될까요? 과연? 그건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고점도 어디까지가 고점일지 잘 모르는데. 그렇지만 그런 이제 역배열 흐름 속에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보면 다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자, 그 특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차트를 보시면서, 네, 찾아볼게요. 자, 해당 종목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왜 선정을 했냐면은, 자, 일단 이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전에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여기 시점에서부터 차트를 이제 거꾸로 이제 돌려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이전의 자리를 보시면은 하락하고 있었던 자리예요. 그죠?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장 악재 터지고 어떻게 돼? 완전한 역배열로 접어듭니다. 자, 역배열로 접어들면서 시장 다시 반등 나올 때 그죠? 반등 나오면서 자, 저점 높여가면서 뭐가 터져요? 자, 대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자, 4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요. 자, 4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거래량 없는 조정을 거칩니다. 그죠? 거래량 없는 조정. 자, 매수세만 강했지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죠? 가격대는 뭐 3,800원대에서 3,200원대까지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자, 3,800원대에서 3,200원대까지 조정폭 거의 한 20%대가 넘어요. 네, 20%대가 넘습니다. 자, 내가 산 시점에서부터, 그죠? 이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그죠? 만약에 디스플레이 테크 같은 경우 장대 한번 터진 시점에서 3,800원대, 네, 이런 가격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하락세 나타나면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 내가 사니까 내가 사자마자 또 하락하네. 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내가 산 시점에서부터 올라가길 바랬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산 시점에서부터 하락한다면은 계좌의 실질적인 부분은 마이너스 20%가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래량적인 부분들을 이제 분석만 하실 수 있다라면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매집 구간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간에서 이 구간대까지가 매집 구간이구나. 네, 어떤 주체들이 매집을 해 나갔던 시작 구간과 끝 지점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 구간대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만 하신다라면은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는 만들어 주니까 다만 시간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소유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시간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만 잘 하셔서 네, 전략적으로 대응만 하신다라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없는 조정, 네, 하락폭은 꽤 커요. 그죠? 그런 이제 큰 이제 하락폭 속에서 자, 주가가 한번 흘러가죠. 자, 흘러가는 시점에서 보시면은 다시 네, 이제 뭐예요, 이게? 조금씩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죠? 조금씩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려고 이제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그죠?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런 매집되어 있던 이 매집의 시작 구간, 그죠? 이 장대 양봉의 하단 구간, 요 처음 시작한 구간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평단 자체가 굉장히 낮겠죠. 그죠? 평단 자체가 뭐 한 이 정도까지 낮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 구간대에서는 얼마든지 수익을 즐겨갈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이죠. 다만 기간이 꽤 오래 걸리죠. 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네, 한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정도의 기간을 기다리시기만 한다라면은, 그죠?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종목군의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 속에서 여전히 매수세는 강하고, 자, 주가는 이제 정배열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큰 매수세는 분출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주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조정의 흐름을 거치고 나서 보시면은 정배열을 만들어 갔고, 그죠?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저점 높이면서, 그죠? 여기에서 다시 살짝 눌렸지만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이 큰 저점대, 이 전저점대를 이탈시키지 않는 여전히 상승 추세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 속이고, 그런 주가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죠? 여전히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이고. 자, 그러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처음 시세 분출을 했었던 이 자리, 이 가격대가 무슨 자리? 처음 매집을 시작을 했었던 자리잖아요. 그죠? 처음 매집을 시작을 했었던 자리. 그럼 현재 시점에서부터 자, 이 가격대까지 저점을 이탈시키는지 안 이탈시키는지 볼까요? 네. 여기에서 눌리는 것 외에는 한 번도 이탈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대 양봉만 순전히 매집을 했었던 가격대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전에 이 가격대에서부터 자,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그림들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없는 조정, 자 그리고 하단 지켜주고 다시 정배열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거래량들, 이런 주가의 흐름들 전부 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매집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네, 매집을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당 종목에 매집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 매집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냐? 자, 자 여기에서 이제 살짝 올려줬어요, 그죠? 거래량 없는 상승.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주가가 눌린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여전히 매집은 되어 있고 크게 매도된 물량은 없는데 이 시점에서 살짝 올려주고 다시 내려간다. 자, 여기가 이게 세력이 빠져나가는 거냐? 이 종목에 매집을 했었던 세력들이 빠져나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매집했었던 물량보다 더 큰 시세 분출을 한번 해줘야 되는 단계가 와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이런 가격대의 소폭의 어떤 그런 상승세를 만들고 조정이 나온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은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역배열 구간에서 그죠? 역배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기존의 이런 자리들 그죠? 이런 가격대들 전부 다 매물대입니다. 네. 매물대예요. 그런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그런 매집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매집을 다 하고 나면은 자 반등이 한번 나와요. 자 반등이 여기에서 반등이 왜 나오냐면은 이런 거죠. 자 매물 소화시킬 테니까 자 이제 차비 줄 테니까 나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물량 나한테 줘. 네 그러면은 내가 사줄게. 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지. 빨리 차익 실현해. 네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차익 이제 물량 소화 다 시키고 나서 또 다시 가격 조정을 줍니다. 네,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줘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또 가격 조정을 다운을 시켜서 가격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종고점을 돌파한 자리죠. 자 여기 이 종고점을 돌파했었던 이 자리, 이 가격대 어떻게 돼요? 지켜주고 다시 바로 네, 큰 시세 분출을 만들어 버리죠. 그죠? 큰 시세 분출을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대의 가격 평단이 한 이 정도 가격대, 4,000원대 정도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된 가격대를 시세 분출을 하고 나서부터 자, 지금의 시점부터 마찬가지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매집 구간이 시작된 시점, 그죠? 매집 구간이 시작된 시점,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네. 이 종목의 어떤 매집을 했었던 어떤 큰 주체들의 어떤 이 구간대, 네, 이 전체 구간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네,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해당 종목의 추세를 갖다가 자, 크게 봅니다. 크게 보시면서 이제 쭉 이제 마찬가지 이런 시세 분출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보시면은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기존에 매집을 한 상태에서 시세 분출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이 구간대에서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죠. 바닥권에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익 실현 왜 차익 실현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매집을 하는 주체들은 이유가 뭐예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요. 왜 주가를 끌어올릴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올라가는 종목들을 갖다가 그런 연출을 만들어줘야 개인 투자자들은 네, 매수세가 붙는 거죠. 그러한 차익 실현, 그런 시세를 분출을 시켜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게 이런 매집의 형태를 띈 주체들의 의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주가가 이런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 자, 그러면 차익 실현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밀리겠죠. 그죠? 매도하고 빠져나갔다. 그러면 크게 밀려야 돼요. 근데 그럼 밀리는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구간대는 뭐냐? 처음 매집을 했던 시작점. 그리고 끝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세력들은 이 가격대 하단까지도 충분히 가격 조정을 시키면서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매집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구간대를 전체적인 구간대를 보시면은 자, 여전히 가격대를 이탈시키진 않아요. 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그런 이제 의심은 되지만 여전히 거래량 없는 조정. 네, 큰 구간대를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이에요. 종고점 때 마찬가지 돌파했었던 자리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었던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시세 분출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한번 이제 자, 두 번의 종고점을 돌파를 했었던 자리. 그죠? 여기 한번 돌파 나오고 지켜줬었고 또다시 여기 한번 그죠? 돌파 나왔었던 자리 또다시 지켜주는 흐름. 그죠? 두 번 이해에 걸쳐서 계속해서 종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었던 저항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었던 자리를 마찬가지 지켜주고 다시 한번 가격대를 어떻게 해죠? 네, 끌어올려가는 네, 그런 흐름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자, 이렇게 강한 시세 분출이 또 나왔습니다.
또다시 눌리고 나서 또다시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또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 매집은 잘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 매집은 잘 되어 있었고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한번 나왔지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또 볼까요? 3차적으로 또 지켜줘요. 또 전고점대를 또 돌파했었던 자리 또 지켜줘요. 1차, 2차, 3차. 그죠? 돌파한 자리 계속 차트를 굉장히 어떻게 본다라면은 제가 원하는 그런 이제 정말 어떻게 본다라면 FM적인 그런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는 거 있는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온다라면 제가 꼭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종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었지만 이 돌파한 자리를 갖다가 지켜준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세 분출을 또 강하게 해주는 거고 그런 시세 분출이 강한 흐름 속에서 여전히 차익 실현 물량은 크게 많지 않는 그런 가격 조정이 다시 한번 내려오던 시점에서 다시 자리 지켜주고 또다시 이제 지수의 반등과 함께 시세가 연속적으로 분출이 된다. 근데 해당 종목의 사유는 뭐였을까요? 일단은 전기차 관련주였었어요. 네, 전기차 관련주고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 속에서 이번에 시세 분출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 네, 충분히 지금 장세와 같이 맞물려서 연출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해당 종목을 선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단기 매매로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전히 그죠? 특징이 뭐였어요? 제가 답은 정배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정배열에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 해당 종목도 정배열 속에서 추세를 여전히 지지와 저항을 굉장히 잘 지켜주면서 가던 종목이었고 그런 종목군 속에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도된 물량 없이 어때요? 조정이 나타났었죠. 그죠? 7,500원대에서 한 5,500원대까지의 등락폭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여기서부터 보면 거의 30%대예요. 이 시점에 7,5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5,500원대까지의 그런 가파른 1, 2, 3, 4, 5, 6, 7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네, 그런 이제 하락세 속에서 굉장히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겠어요. 그죠? 솔직히 견디기 힘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7,500원대의 디스플레이테를 가지고 있었다. 제가 이제 와서 차트를 가지고 이제 와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얼마든지 저렇게 시세 분출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만 잘 보면 얼마든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은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막상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이렇게까지 내가 보유를 한 종목이 계좌가 30% 나고 40% 나면 솔직히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저 비중이죠. 여러분들의 비중만 낮다라면은 얼마든지 심리적인 부담이 또 크게 많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거래량적인 부분과 그런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간다라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겠죠. 다만 시간 투자가 필요할 뿐. 그죠?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달 뒤에든 두 달 뒤에든 석 달 뒤에든 또는 5달 뒤에든 결국에는 수익만 가져간다라면은 그죠? 여러분이 직접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해서 기다려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이 종목 저 종목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 봤다가 손실 봤다가 수익 봤다가 손실 봤다가 이런 계속해서 바쁜 매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률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신다라면은 얼마든지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매집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또 노란 톡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종목으로도 큰 수익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나도 함께 김대명 전문가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 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이라고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쯤에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을까요? 아즈아님이 우리 쌤 공부시킬 때도 완전 멋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조금 전에 정말 우리 김대명 전문가는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 굉장히 멋있는데요. 네, 멋지신 분이죠. 아자님이 열심히 집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동님이 소리바다 어떻게 될런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혹시 하동님이 소리바다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수가랑 비중을 알려주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전문가님 이렇게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종목은 종목 상담이 되나요? 사실상 좀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거래가 네, 이제 네. 다시 재개된 이후에 그쵸. 그러면 네.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하동님 좀 답답하시겠지만 나중에 추후의 흐름을 보고 다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메로나님이 탑다운 바텀업 퀀트 의미가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에 올인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같이 이제 끌고 하나만 이제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만 치우치기보다는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차트를 먼저 봐요. 종목을 고를 때 차트를 먼저 보고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은 내가 중장기로 투자해야 될 종목을 하나 찾겠다라고 어떤 그런 이제 목표가 이제 확실하게 선다라면은 그죠? 목표가 확실하게 선다라면은 중장기 투자로 볼 수 있는 차트를 먼저 보죠. 차트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 차트는 굉장히 괜찮네라고 이제 저에게 굉장히 이제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있다라면은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를 살펴보죠.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같이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단기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내용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이제 대응을 하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여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조금은 힘들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메로나님의 질문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메로나님 함께 노란톡방에 계속해서 남아 계시면서 우리 김대명 전문가의 기술적 분석도 많이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면서 나도 함께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노란톡방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 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MCNC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인수 전에 카카오가 공격적인 금액으로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SMCNC는 5.48% 상승하면서 5,770원에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이 관련주들 또한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시세 분출이 나와주긴 했었지만 이와 못지않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현재 차트상의 이제 구간에서 본다라면은요. 자, 현재 구간에서 본다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반등 나오고 가격 조정 나오고 자, 이런 구간대에서 다시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는 시점에서 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죠. 6,500원대. 네, 마찬가지 이 가격대에서 저항받고 윗골이 달리고 이제 밀리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 이미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250%대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던 이제 그런 종목이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제 여전히 21선을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인데 거래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매도된 물량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차익 실현을 차익 실현이 수익을 충분히 챙겨갔었던 이렇게 매집을 했었던 어떤 주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해놓은 그런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격대를 다운시킬 수도 있는, 네,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혹시나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네, 그런 구간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CNC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자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와 SK 지오센트릭의 초소형 전기차 경량화 소재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이 종목이 27%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13%대 오름세를 보여줬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이제 단발성, 그렇죠? 네, 단발성 흐름으로는 뭐 이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또는 이제 연속성 바로 나오거나 또는 가격 조정 한번 나오고 또 이제 바로 또 시세 분출을 해주는 그런 단발성의 흐름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다라고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1,750원대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여기가 쌍바닥이죠. 네, 쌍바닥 자리 지켜주고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단기적으로 이제 본다라면은 이제 단발성은 이제 흐름은 나올 수는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조금 꽤 오랜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종목군이다라고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 이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그죠?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가격대가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본다라면은 뭐 이제 다른 이제 뭐랄까요? 이제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네, 그런 종목군들 속에서 단발성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전기차 시장의 어떤 그런 이제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이다라고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시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만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SKC입니다. 네, 이 종목은 어제는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에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이번에는 또 다른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4%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높아요. 네. 일단은 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재료성을 떠나서요. 가격대가 이미 너무 높습니다. 네, 가격대가 이미 너무 높아서 뭐 선뜻 이제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괜찮다, 네,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힘든 그런 구간대인 것 같아요.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네,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요, 네. 이 종목 한번 차트상으로 보실 때 네. 언제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면 괜찮다고 보세요? 이 해당 종목이요. 네. 저 같으면은 뭐 일단은 뭐 10만 원대 이하, 네, 10만 원대 이하요? 네, 그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가 많이 높다, 고평가돼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조금 더 많이 늘렸을 때 10만 원대 이하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오늘 메타버스 디지털 치료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종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래곤플라이는 8% 가깝게 급등세를 보여줬네요.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적인 면이나 뭐 이제 주가의 이제 이 종목이 단순히 이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게임주에도 속하는 이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 게임주지만 같이 또 이제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됐었던, 네,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인데 일단은 드래곤플라이 최근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활발해요. 네, 이런 활발한 흐름 속이 많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다시, 네, 우상향으로 이제 또 갈 수 있는, 네,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네, 시세 분출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짧게, 그죠? 단기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어주면서 이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네, 큰 수익을 아니죠. 뭐
뭐랄까요, 50%대 막 이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매물을 계속해서 소화를 해 나가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 시세 본출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서 좀 편입을 시켜 놓은 채 보시면서 거래량 없는 조정 나올 때 그때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급등세가 나왔던 이 종목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활발해서 시세 분출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자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 장 이슈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한 분 한 분씩 도와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도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톡방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소통을 멈춰주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아자님이 쌤 오늘 안동 안 가시는 거예요? 라는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안동 안 가시나요? 빨리 가야죠. 방송 끝나면 바로 가야 됩니다. 네, 너무 피곤하네요. 네, 주영, 지금 가신다니까 주영님이 나가셨잖아요. 보니까 아까 전에 저희 톡방 보니까 네. 김우성 아나운서님한테 굉장히 프로포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도 뭐 물론 저희 김우성 아나운서님이 워낙에 이제 좀 건치에 그런 이제 건지. 네, 좀 이게 화사한 웃음을 이제 가지시고 계셔가지고 이제 뭐랄까 흑심을 품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긴 하지만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제 오빠 같은 입장으로서 네네. 시집 보내실 건가요? 일단은 아까 전에 그거 저분 아까 한 분이 SK 하이닉스 네. 그죠? 한 10만 원에 평당 10만 원에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죠? 하셨어요. 평당 10만 원에 보유를 하고 몇 주를 가지고 계신지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한 주를 가지고 계시면서 일단은 10만 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김은성 아나운서님한테 보니까 이제 김은성 아나운서님이 그렇게 딱히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차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포기하시고요. 네, 포기하시고 네, 앞으로 프로포즈 하시려면은 좀 정식으로 매너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매너 있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온님이 두 분 잘 어울리신대요. 저랑 쌤이요? 누나. 삼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네. 가자님이 지금 복장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오늘 안 가시는 줄 아셨대요. 그리고 이 순간에 야온님이랑 김태양님이 또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아자님이 기차 안에서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어떤 말인지 모르겠고요. 미미님이 쌤도 쾌남이세요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야온님이 선남선녀라고 또 저희도 칭찬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로나님이 최근에 몇 개월 업종별 순환매가 엄청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혜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황에 대해서는 오늘 일부에서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대응 전략이랑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노란톡방에 메로나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급등주들 따라가는 매매의 1인자시거든요. 맞죠, 전문가님? 1인자는 아니에요. 또 겸손하시군요. 1인자는 아닙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은 사실상 저희 김은사 아나운서님이 더 잘해요. 그죠? 저희 김은사 아나운서님 급등주 매매 잘 아시잖아요. 급등주 따라가다 저 많이 물리잖아요. 네. 어쨌든 지혜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팁 짧게 다시 주세요. 노란톡방에서 그냥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저희 톡방에 계시면은 제가 그때 바로 이제 시장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바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장세를 빨리 포착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에서 계시면서 저희 톡방에 좀 이제 뭐랄까요? 오전장 중에 좀 이제 좀 유심히 좀 보시다 보면은 네,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시황이나 뭐 그런 장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살펴봤고요. 그럼 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바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도와드릴 고민 종목은 이오테크닉스고요. 매수가는 124,466원, 비중은 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오테크닉스는 4.77%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 지었네요. 127,3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오테크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수익권이시네요. 그죠? 수익권이시고, 방향성은 뭐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방향성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비중 자체는 당장 이제 뭐 늘리려고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 더 가보자. 네,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지금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보자라는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더 보유하시다가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럽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이고요. 매수가는 31,2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은 0.18%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7,700원에 장을 마감 지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LX 인터내셔널이고요. 네. 네, 매수가는 31,200원. 네, 31,200원 보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무너졌네요. 그죠? 추세가 무너졌고 지금 하락 추세 구간 속에서 지금 하단 자리, 네, 여기 매물대 자리죠. 네, 굉장히 사고팔고를 많이 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가격대를 지켜주고 다시 조금 기술적인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일단은 뭐 여기 자리, 이 해당 종목의 어떤 업종이나 그런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이슈들은 일단은 뭐 뒤로 하시고요. 네, 뒤로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결국에는 차트가 결국에는 답을 해줄 거예요. 네, 해당 종목이 뭐 올라갈 거라면은 이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거고,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해당 종목이 만약에 하락을 할 것 같으면은 이 자리를 깨고 이탈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 자체가 좀 이제 크신데 이미 고점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비중을 20% 정도 들어가셨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이 드셨을 텐데 막상 주가 가격대가 내려가니까 좀 이제 확신이 조금 무너지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25,000원대 구간까지, 네, 여기 이 자리죠. 네, 사실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당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장 좀 비중 축소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네,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추세는 끝까지 보셔야 되니까 한 25,000원대 구간대, 한 25,000원이 아니죠. 24,000원대 가격대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 24,000원대 이탈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비중 축소로 바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추세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24,000원 부근에서는 이탈 시에는 비중을 축소하자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 현대모비스고요. 매수가는 30만 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현대모비스 1%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7만 8천 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와, 비중이 30%네요. 그죠? 비중이 엄청 많습니다. 네, 많아요. 네, 많고.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종목이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종목을 몇 종목씩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뭐 한 30종목, 네, 또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겨우 2종목 정도, 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현대모비스에 만약에 해당 종목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그죠?
여기에 포트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종목에 대한 부분이 크게 많지 않다라면은 저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투자로 끌고 가셔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보유 비중 자체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그런 흐름 자체는 뭐 사실상 뭐 지금 이제 뭐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뭐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뭐랄까요 사업성 자체를 갖다가 사업화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확고하게 지금 이제 뉴스가 그런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좀 더 추세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조금 보시면서 네, 끌고 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조금 더 추매 자체를 갖다가 뭐 25만 원대에서 한 번 더 추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응 전략은 일단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그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이 종목 장기로 끌고 가도 장기 투자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무자님 지금 하락한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99437이라고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톡방에 재밌는 글이 올라와서 이거 전문가님들 이거 보시고 웃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미미님이 쌤 국민사위시라고 인자는 누군지 부럽네요라고 하셨는데 미미님이 35살의 예쁜 따님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네. 돈을 굉장히 잘 버시는 개발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합격입니다. 합격이요. 네, 오늘 톡방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런 분위기네요. 소개팅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오늘 왜 네. 이럴까요? 네, 우리 일단은 김대명 뭐- 전문가 그럼 이제 사위가 되는 건가요? 웃고 넘어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우리 김대명 전문가에게 여러분들 종목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콜마 B&H고요. 매수가는 52,000원, 비중도 이분 좀 크신 것 같습니다. 30%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콜마 B&H는 0.63% 조정을 받으면서 39,65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질문자님 지금 조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뭐 콜마 B&H 지금 이제 해당 종목 이게 좀 차트상에 좀 무너졌잖아요. 네. 그렇죠? 차트가 좀 무너진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 이제 악재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악재 같은 경우에 일단 악재는 쏟아지면은 끝이에요. 악재는 쏟아지면 끝이고 그 후에 이제 그 흐름들이 어떤 실망감에 대한 어떤 매물들을 충분히 다 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제 재료로 또 다시 이제 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뭐 당장 이제 뭐 비중 자체가 좀 크시네요. 네, 30%. 네, 굉장히 크죠. 저는 해당 뭐 어떤 특정 종목이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이 30%를 갖다가 이제 최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해당 종목 한 종목에 네, 비중을 이제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주가가 한번 무너지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제 한번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무너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려면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에 계시는 분이 또 이제 뭐 또 아까 전에 그런 이제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딴짐을 소개시켜주는 네네네. 뭐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뭐 그렇게 합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사실상 뭐 제가 뭐라고 그죠? 제가 뭐라고 뭐 합격이니 많이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죠? 뒤늦게 또 이미지 관리 수습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네. 아까 전에는 제가 이제 그 미미님이 네. 좀 이제 장난스럽게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농담 삼아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지. 제 주제에 무슨 그죠? 누구를 갖다가 그죠? 소중한 따님을 갖다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잠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제가 농담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콜마 BNH에 대해서는요. 일단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민 종목은 DSR 제강이고요. 매수가는 7,000원, 비중은 44%라고 남겨주셨네요. 근데 이분 보니까 수익권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목표가가 8,500원인데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매수가가 7,000원이시고요. 비중이 44%시네요. 비중이 뭐 어마어마하십니다, 다들. 자, 7,000원대에서 일단은 비중이 44%. 자, 수익 일단 당연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바로 리스크 관리부터 먼저 해보자. 네, 비중 자체가 너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단기적으로 일단은 대응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 이탈하시면은 네,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리스크 관리부터 먼저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SR 제강 지금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수익 더 많이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은 롯데렌탈이고요. 매수가는 58,5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롯데렌탈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롯데렌탈은 보합 마감하면서 49,150원에 마감 지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게 참 그죠? 신규 상장한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부각을 좀 받지 못했었던 이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 종목들이 무차별적이죠. 네, 그죠? 무차별적으로 이제 오르는 종목은 오르고 내려가는 종목은 또 내려가고, 네.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흐름들이 잘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신규 상장주들인데 일단은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일단은 이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는데 최대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네. 그 전에 벌써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는 물론 종목들도 있지만 좀 길다면은 한 1년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격대를 잡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손실이 좀 크죠. 네, 손실이 조금 크신데 그 시간대까지 조금 기다리기가 조금 힘드시다면은 좀 바로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보유하신 종목군 중에서 조금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 거라면은 네,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 중인데다가 지금 또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재무자님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꼭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은 아주 IB 투자고요. 매수가는 7,06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5,730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아주 IB 투자 참 안타깝죠. 네, 다시 좀 이제 가격대가 좀 이제 테마가 좀 이제 식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인데 다시 또 부각은 될 수는 있어요. 네, 다시 또 부각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인 것 같고요. 일단은 비중 자체가 15%시면은 이제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 테마가 다시 움직이려고 한다라면은 이 4,000원대는 이탈시키지 않은 채 다시 한번 가격대까지 내렸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큰 박스권 흐름 나오면서 다시 시세 분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면 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보시면서 이제 대응 전략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현 구간대에서 바로 이탈 나오신다라면은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IB 투자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는 699-437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관계상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전문가님. 네. 노란톡방에 지금 올려주신 분들 다 못 도와드려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제가 최대한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이 많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 3부에서 또 저 김은성 아나운서님이 또 이제 방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종목 상담을 저희 김은성 아나운서님이 맞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의 알겠습니다. 작은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음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